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의 4분의 3은 바다입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 활동의 대부분이 바로 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뱃일하면 고기잡이 어선만 떠올리는 건 옛말.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는데요. 푸른 바다를 누비며 해운 강국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해운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해양인들이 있습니다. 정면에 돈다고 지금 요 바로 앞에 보이는 이제 겐트리까지 들어가. 그러면 바다의 전설을 꿈꾸는 부산 해사고등학교 학생들. 희망의 돛을 펼치고 꿈의 바다로 향하는 그들의 힘찬 항해가 지금 시작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주요 항만 도시 부산.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이자 국제산업물류의 거점으로 성장한 이곳에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고교 부산 해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의 선박 항해 시뮬레이션 교육이 있는 날, 사망사, 양사 브라보, 양사 알파, 그다음에 일항사. 학생들이 직접 선장과 항해사가 되어 배를 운항해보는 수업인데요. 엔진 끄면 안 돼. 엔진 끄면 안 됩니다. 엔진 끄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쪽으로 돌아가야 돼. 이쪽으로 막 갔잖아, 지금. 구두에 배를 접안시켜야 하는 상황.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바람 두려도 안 돼. 일로 안 들어가신다, 지금. 일로 가고 있다. 여기 75. 저희가 원래 가던 경로가 뒤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아, 이렇게. 예상 항로와 정반대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아, 왜 그런 거예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타가 안 먹혀요. 가고 있으면 이쪽에서 바람을 맞아가지고 배가 돌아가는 거죠. 날씨와 조류까지 반영되는 최첨단 시뮬레이터. 전 세계 90% 이상의 물동량이 많은 전 세계 탑10 그 이상의 항구들을 어디에 위치든지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에서 출항, 입항,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연안 지역까지 항해 환경을 실제 만들 수 있고요. 술 드시면 쭉 비바람이 거센 최악의 조건. 학생들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보통 이런 저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선사나 선장님들이 주로 담당을 해서 하는 업무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하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아직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허거선도. 네, 허그선도 원래 배를 도와주는 배가 옆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도 지금 없는 상태고. 네. 악조건에서 지금 네. 스스로 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다를 무대로 큰 꿈을 키우는 예비 해양인들이 모인 곳. 해사고는 크게 항해과와 기관과 두 개 학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관과 학생들은 선박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과 각종 기계 설비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배 안의 기름이나 물을 이동시키는 펌프를 분해해보는 시간. 자구에서 안에 걸린 것 같은데. 안에 여기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먼저 빼. 항해를 시작하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기계를 고치고 정비해야 합니다. 처음 가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접해보는 거예요. 지금 많이 해봐야 뭐 구조를 잘 알 수 있어서. 기계의 구조도 꿰뚫고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힘이 필요한 작업.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예상외로 여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좀 힘들고 힘도 써야 되는데 연약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전 조립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자 기관장이 되고 싶어요. 해사고에 입학한 동기는 제가 집이 좀 멀어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손으로 자수성가를 어린 나이에 일찍하고 싶어서 당연히 선장인데 선장을 넘어서 저는 해운업계에 오래 있고 싶어서 도선사까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흔히 뱃일이라 하면 힘들고 고되다는 인식이 높지만 들여다보면 고소득의 전문직으로 취업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해사고의 취업률은 90%가 넘는데요. 2011년 마이스터그로 지정된 후 해마다 160여 명의 해양 인재들을 배출해왔죠. 고맙습니다. 부산과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여객선에서 근무하는 박유한 씨. 부산 해사고등학교 22기 졸업생으로 현재 이 배의 1등 항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바다 생활 16년 차 베테랑 항해사죠. 어떤 걸 보신 거예요? 이런 대양항에서 제일 위험한 건 배보다 그 어선들이 놓고 가는 어구, 어망 같은 그런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게 프로펠러에 감기면 프로펠러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주의하면서 항해를 해야 돼요. 방금 전에도 배를 피한 건 그 큰 어망 부위가 하나가 있어서 그 어망 부위를 피해서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사카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지만 베테랑 항해사에게도 꽤 까다로운 구간이 있습니다. 요 아카시라는 곳을 진입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카시를 진입합니다. 여기가 어선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라서 이 수로를 따라서 계속 가는 요 구간이 좀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난이도 한 4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장님들도 항상 신경 쓰시는 구간이고 항해사들도 신경 씁니다. 고교 졸업 후 3등 항해사로 시작해 어느덧 1등 항해사가 됐습니다. 선장의 권한을 이어받아 항해의 총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잠시도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기 시작한 시각. 24시간 잠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선박의 심장이라 불리는 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사. 이 배의 1등 기관사 박경출 씨도 해사고 출신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필수. 1시간에 한 번씩은 직접 기관실로 내려가 엔진과 다른 기계 장치들을 살피는데요. 아주 사소한 결함일지라도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일이 눈과 귀로 확인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엔진도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보조 기계들도 중요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뭐 발전기라든지 보일러가 돌아가야 되고 그 외에 막 펌프들도 많고 이런 작동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배의 항해를 책임지는 항해사, 배의 생명을 불어넣는 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사. 이처럼 맡은 바가 분명한 전문 직종이지만 단순히 뱃사람으로만 불리는 아쉬움도 큽니다. 잘 모르죠. 솔직히 그래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니 뭐하노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어선이나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런 걸 많이 인식하잖아요. 항상 그냥 물어보면 그냥 고기 잡는다 이러고 그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리 또 얘기를 해도 다음에 되면 또 물어봐요. 모두 사람들이 다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뭐 기관사다 이라 엔지니어다 이러면 배에서 네가 무슨 엔지니어냐면서 뭘 만지냐면서 항상 그렇게 하고. 네. 저희 방송 보면 좀 다들 주인공들이 이제 이해를 좀 이번에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해사고를 졸업하면 항해사와 기관사가 될 수 있는데요. 추가 자격을 취득하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더욱 다양해집니다. 1년 365일 크고 작은 배가 쉼없이 드나드는 항구. 선박의 안전한 출항과 입항을 위해 배들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다의 파일럿이라 불리는 도선사입니다. 도선사란 배가 부두로 들어오거나 부두에서 나갈 때 그 배에 탑승해 안전하게 길을 안내하고 접안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승선할 배가 이겁니다. 시리붐. 여기서 타고 쭉 들어와서 여기 지금 빈 곳 보이죠? 두 배 사이 이쪽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일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직업이지만 판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직업 만족도가 높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업에서도 늘 상위권에 올라 있죠. 명실공히 바다 위 최고의 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선사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6,0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20년 넘게 배를 타야 합니다. 사법고시에 비할 정도로 어려운 도선사 시험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조광일 씨는 해사고 출신의 첫 도선사입니다. 이제 오늘은 실습 끝내고 이제 정식으로 처음 도전하는 겁니다. 실습 많이 했는데도 처음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긴장이 됩니다. 6개월간의 실습을 마치고 선배 도선사와 함께 배를 타는 날. 난독풍이 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다음에 곳에 돌풍이 많아가지고 내가 뒤에 서포팅 할 테니까 하여튼 보리에서 멀리 떠져갖고 가야 되는데. 베테랑 도선사도 걱정이 되는 날씨인데요. 최악이죠. 최악이요? 최악이죠 기상이. 기상 안 좋고 바람도 많이 불지만은 수일이 많아요. 수해. 노을이 많아갖고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일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후에야 제작진도 어렵게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선 지점으로 가는 길. 해상 여건이 생각보다 더 안 좋습니다. 안 되고 방파제. 2m에서 3m 정도 되겠는데. 2, 3m인데 이렇게 높아요? 예. 앞에 안 보이네? 우리 아저씨들은 다 타야 돼. 왜냐면 못타 니가 카메라 아저씨들을 못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 촬영팀은 선박이 방파제까지 오면 그때 타라는 말인데요. 배를 조금 풀어야 조금 더 많이 위험한가요? 위험하죠. 우리는 이게 그 수달이 내서 괜찮은데 그거는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안전하게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뱃길로 20여 분, 드디어 멀리 선박이 보입니다. 올라가셔도 되겠어요. 예, 올라가시면 되겠어요. 문제는 지금부터 위태로운 줄 사다리에 의지해 대형 선박에 올라타야 합니다. 오늘 작업할 배는 9,700톤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조광일 도선사도 뒤를 이어 배에 올라탈 준비를 합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또 다른 배로 갈아탄다는 건 많은 기술을 요하는 일. 빨리 타야 돼. 장갑을 했어요? 출렁이는 파도 때문에 사다리를 오르다 추락하거나 골절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어이샤! 하나씩. 자기 올라와야 돼. 하나씩. 빨간 거.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더. 아이고, 됐다. 직접 배에 올라보니 엄청난 체력과 주의력이 필요한 직업이란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배에 오르면 곧바로 조종실로 가 본격적으로 항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도선사는 배의 선장이 되어 부두까지 안전하게 배를 안내해야 합니다. Sierra number 4. Start on the wrong side, okay? Yes, sir. Super line first, 2,000 taxi line. Yes, sir. Okay, after boating, I disembark for 4 side, okay? Yes, Okay, thank you. Okay. 목적지인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인선의 힘을 빌어야 하는데요. 선수 212 환영 직각 6점 돼 있죠. 직각 1준비됐습니다. 예, 선수 212 가만히 계세요. 두 대의 예인선이 각각 선수와 선미에서 컨테이너 선을 밀어 접안을 돕습니다. 이 또한 도선사의 세심한 진두지휘 아래 이루어지는 일.
대형 선박의 경우 작은 실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습니다. Captain, thank you very much. Your good cooperation. Okay, thank you very much. Nice work. The Korean pilot is very expert, and I think is do the job is very good job for handling the ship for berthing and unberthing. 수많은 배들이 드나드는 복잡한 항구에서도 안전한 통행이 가능한 건 이처럼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선박에 입출항 시 예인 업무를 담당하는 권영재 씨. 그가 오늘 담당할 선박은 27,000톤급의 대형 화물선. 네, 상공실 내려갑니다. 선수 잡으면 됩니까? 네, 오영성 선비 잡겠습니다. 네, 상공실 내려온 선수 잡겠습니다. 배는 전진과 후진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두에 접안하거나 출항할 때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2대의 예인선이 선수와 선미에서 밧줄로 화물선을 이끕니다. 그도 처음엔 바다를 누비는 항해사였습니다. 해사고 졸업 후 6년간 외항선을 탔죠.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해상 생활을 하다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육상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지만 출퇴근이 가능한 업무를 하고 있죠. 배를 타면 원양을 나가면 몇 달 동안 못 오지 않습니까? 육지 못 들어오고 뭐 거의 집에 못 오니까 뭐 1년 정도 휴가 받아오니까 지나고 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뭐 며칠씩 나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다시 또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예인섭은 이제 평소에는 이제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안전하게 접안하고 이완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들이 전부 다 방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군안 기능도 갖고 있고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방제선으로 전환이 돼서 방제 조치를 하는데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 해난 사고가 났을 때는 또 군안 작업에도 도움은 되고 있고. 해난 사고는 한 번 발생했다 하면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로 이어집니다.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선 막대한 돈과 시간이 들어가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기에 권영재 씨는 더욱 큰 보람을 느낍니다. 솔직히 사회 인식이 배 탄다고 하면 좀 하찮은 직업으로 여기고 있는데 해난 사고라든가 뭐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신속히 초동 방제를 나가는데 그 작업을 다 끝내고 났을 때 뭐 국민의 뭐 재산과 삶의 터전을 뭐 보호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바다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죠. 학생들은 진실 책상에서 진심을 개방한 채 경영하도록 한다. 입학과 동시에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부산 해사고등학교. 훗날 선원이 되었을 때의 생활 방식과 규율을 미리 익히기 위해서라는데요.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설립한 학교다 보니 교육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몸만 들어오면 학교에서 다 어떻게 또는 정부에서 국가의 예산으로 제공을 한다.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용돈 외에는 거의 모든 어떤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한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는 없을까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네, 뭐 다 좋고 동기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도 재밌고 학교 선생님들도 다 좋고 학교 시설도 뭐 여느 고등학교와 비교해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해도 지금 상황으로선 뭐 딱히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분명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빠르게 사회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또 대학교에 가서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시간에 좀 더 저희가 하고 싶은 공부나 그런 것에 대해 열중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2년 앞 선배들만 봐도 지금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집안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드넓은 바다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소년들의 꿈이 또 한 뼘 자라는 밤입니다. (2학년) 학생들의 선박 실습이 이루어지는 한반도호. 각 고정 실습생들 잘 주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라이프보트 훈련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관차들이 빠르게 신속하게 라이프보트를 진수해야 하는데 2학년 학생들은 6개월간 배 안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습니다. 오늘은 선박 탈출 훈련이 있는 날.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전원 플러그 제거. 전원 플러그 제거. 전원 플러그 제거 완료.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육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선원과 승객을 구조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자기 발 밑에 봐봐. 드레인 플러그라는 게 있어. 네. 자, 커버가 벗겨지면서 구명정 안에 있는 기관 용품이 보일 거야. 최대 인원 100명까지 탈 수 있는 구명정인데요. 이것이 로켓 낙하 신호라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서 타선박에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구명정 안에는 군안 식량과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응급 의료기구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단 배에서 탈출하기로 결정이 나면 구명정 탑승해서 바다에 띄우는 것까지 10분 이내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해나 기관을 다루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승객과 선원의 안전이기에 정기적인 실습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해보니까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배운 대로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성에 맞으면 일이 참 재밌습니다. 재밌고 보통 본인 자기 일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하는 분들이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물론 위험할 때도 있겠지만 상당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항해사들은 계속 평생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저 내항에서 뛰는 선박들 보면은 70대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한정된 공간에서 갇힌 생활을 하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는 직업이니까 꿈과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바다. 차세대 해운 강국의 주역을 꿈꾸며 당찬 발걸음을 시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꿈의 바다를 향해 청춘들의 희망 항해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알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에서 온 마지드라고 합니다. Hello, my name is Vincenzo Campara.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언니 문소연입니다. 어떻게